경희대학교에서 또 올해 후학들을 가르치셨고 스탠포드 대학의 후보 연구소 교수님도 하시고 또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데 많은 인맥을 갖고 지금도 미국의 조야 열의 학자들과 교류를 하고 정치인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만간에 우리 당에서 한번 모셔서 좋은 말씀 드려야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미리 당원님들한테 인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먼저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무엇보다도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 중요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이 북한의 핵 문제라는 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발표를 해야 될까 하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순수 이론적인 측면에서 한번 써봤어요. 근데 이거 써서 발표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청중들이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요. 너무 이론적이냐. 그래서 이걸 조금 현실적으로 바꿨어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 조금 더 바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내가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나마도 마련해온 이것을 이론적으로 안 하고 일반적인 개념으로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토론될 때는 국민들이 또 청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북한을 흡수 통일해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 흡수 통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994년에 흡수 통일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북에서 내려온 황장엽 씨가 그걸 한번 달라고 그래서 보내줬더니 아주 고맙다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을 흡수 통일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방해 요소가 뭐냐? 우리 국내에 있는 좌파, 종북 좌파 인사들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중국입니다. 중국은 북한이 자기네 속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북한을 안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중국에 대해서 멋진 대응책을 세우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제가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기도드리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한반도의 통일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뭐 북한이 핵이 많아서 큰 소리 치고 그러는 거지만 사람도 그렇지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소리 치다가 죽습니다. 점잖고 겸손할 땐 절대 안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북한이 머지않아서 우리나라 말로 골로 간다고 그러는 건데 골로 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국 측하고 가끔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 사정도 좀 얘기를 하고 전에 그 부시 대통령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을 혹사를 시켜라. 혹사. 또 클린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클린턴이 좀 화가 났어요. 이제 북한이 좀 핵 개발한다니까. 화가 나서 그냥 제가 얘기한 그 폭사 개념을 받아가지고 북한을 그냥 핵으로 다 폭사를 시켜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위대하신 그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거 안 된다고 막으셨어요. 그런 말을 그냥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발표할 때도 제가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발표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북한이 핵무기를 언제부터 개발했느냐 하는 걸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저기 평안 장군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발표자가 얘기도 하기 전에 발표를 다 해보면 어떻게 해요? 아유. 북한이 핵 개발을 시작한 것은 여기 1950년부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1950년대 말에 대한민국이 공격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해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하고 미국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북한이 이렇게 까불면 너희들을 핵 폭격을 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짝 겁을 먹었죠. 그 후에 여러 번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1953년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핵 기술을 갖다 전부 세계에다 공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핵 개발을 못하도록 우리 핵 금지 협정을 맺자 하는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북한이 우리가 남한을 이겨내고 남한을 통일을 시키려면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련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핵 기술을 좀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련하고 핵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소련 핵연구소에 북한의 학자들을 보냈습니다. 학자들을 보내가지고 소련에서 핵 기술을 배워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소련의 핵연료를 들어서 여기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소련에서 이런 핵 기술을 배우면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 큐바가 미국에 의해서 한번 되게 혼이 났어요. 큐바가 핵 개발을 한다고 그러니까 또 큐바가 버릇없이 미국한테 덤벼드니까 불을 냈어요. 그런데 그 당시 큐바는 소련의 관할하에 있었어요. 근데 소련의 관할하에 있던 큐바가 미국에 의해서 된통 혼이 나는 걸 보고서 북한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야 여기서 우리가 소련한테만 의지했다가 우리도 당할지 모르겠다 말이야. 소련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자체적인 핵 개발에 총력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체사상이라는 것도 만들어내서 북한이 주체사상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끝내고 이제 돌아갔는데 그 후에 또 한 번 미국에서 북한에 대고 핵공격 위협을 얘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돕기 위해서 남한에 전술핵을 배치하게 됐어요. 그걸 보고 이제 북한이 바짝 얼어버린 거죠. 야, 이렇게 잘못했다간 우리가 남한에 전술핵에 두드려 맞아서 다 죽을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이제 핵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핵 개발을 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서 이제 배워가지고 자기들이 핵 개발을 하게 되니까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금지시켰어요. 금지시키니까 소련하고 합의해서 NPT에 가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NPT에 가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가입하는 사인을 해야 되는데 사인을 안 했어요. 잘 지질 거다 막판에 가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하루라도 더 북한
북한이 좀 더 하루라도 더 많은 핵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어느 정도 됐는데 이 사람들이 핵연료를 가지고 뭘 한다 이렇게 저거 하다가 보니까 물란소의 상용 위성이 북한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북한이 핵기술 개발하는 여러 가지 증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국에다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보고 화를 내가지고 그때부터 핵기술 해발은 너희들 죽이겠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혼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또 타협을 했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전기가 부족하니까 발전소를 하나 세워주고 우리한테 모험을 해주고 또 미국이 우리를 하나의 독립국가로 인정을 해주면 우리가 핵 모든 걸 폐기하겠다. 그래서 미국이 좋다. 그래서 그 전기도 주고 중요도 주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것을 줬습니다. 그런 것이 반복이 됐어요. 한때는 우리 남한에서 북한에 100만 킬로와트의 전기까지 보내고 그랬어요. 근데 이북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재밌거든? 자기네 핵 개발을 한다 그러놓고서 협상을 하면 뭐가 자꾸 생기는 거야. 돈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아, 이거 좋은 거구나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협상의 진리를 터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냥 핵 개발한다는 걸 갖다가 터뜨려 놓고서 또 그 다음에 협상을 안 할 테니까 뭐 협상하자 그러면 또 받아내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느낀 것이 이런 협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핵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핵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핵 개발한 것이 이제 하는 것이 질통이 나니까 소위 말하는 제1차 북한 핵 위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과 미국이 압력을 가해서 그걸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다 모든 걸 설치하겠다고 모든 걸 이제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선 또 뒤로 돌아서서는 미국 몰래 또 유엔 몰래 또 핵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1980년대 하던 것이 끝나고 2000년대 초기에 와서 제2의 핵위기가 발생한 거예요. 이 제2의 핵위기가 발생하니까 미국으로서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이 핵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핵폭탄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만 것이 있으니까 있으나 마나 더 이상 개발을 못하게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었는데 이제 이북이 내놓고 우리도 핵 개발했다. 우리도 수소폭탄 발명했다 하고 나오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에 강압 조치를 하니까 북한이 미국이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어려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은행을 갖다 강압을 해서 은행 유통을 못하게 하는 그걸 풀어달라. 그걸 풀어서 우리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하자. 그리고 합의를 했는데 이북이 또 안 하니까 미국이 그 은행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럼 NPT에서 핵폭탄 금지 조약에서 탈퇴하겠다. 탈퇴하면서 미국과 이북의 핵 경쟁이 아주 심각하게 바뀌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북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핵 능력은 어느 정도이겠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첫 번째 핵무기를 만들려면 핵을 개발해서 그걸 조그맣게 소형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공위성에다 이걸 달아와요. 너무 무거우면 인공위성 달 수가 없죠. 이게 날아갈 수가 없으니까. 소형화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인공위성을 만들었을 때 이것이 딱 쏘면 외기권으로 날아갑니다. 내려갔다 다시 대기권으로 내려와요. 대기권으로 내려오는 사이에 이게 미사일이 가열되니까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면 그 안에 있는 핵이 폭발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바로 막는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막는 기술이 어디까지 개발되어 있는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여러 군데에서의 그 정보와 미국 국방정보대에서의 분석에 의하면 지금 북한은 미사일 체제가 확보가 되어 있고 미사일을 대기권에 쏴가지고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폭격을 할 수 있는 그 체제가 다 되어 있다. 그리고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조금 줄여서 플루토늄을 만드는 건데 우라늄을 줄여가지고 작게 만들어가지고 미사일에다 장착할 수 있는 기술도 다 발전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그 가능하겠느냐? 이북에서 미국까지 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 가지 불신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북에서 북한에서 미국에 대해서 쏘진 못하지만 북한에서 남한과 일본까지는 쏘고도 남는다. 그런 기술 개발이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북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치지 못하게, 북한의 핵공격을 못하게끔 하는 견제장치로서 그걸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견제장치로 쓰려면 이북에서 쏴서 미국까지 가서 떨어져야 되는데 현재로는 이북에서 쏴서 미국까지 도착하는 그 기술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니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해결한 게 잠수함에다 SLBM이라고 잠수함 미사일을 장착을 해서 미국 대륙 근처에 가서 이렇게 바닷속으로 돌아다니다가 바다면 팡 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뉴욕에다 쏘든지 워싱턴에다 쏘든지 쏘면 거기 완전히 박살날 거 아니냐. 그럼 그러한 겁을 미국에다 주면 미국도 겁이 나서 북한에 대해서 지독한 강압 조치는 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계속 쓰고 있는데 최근에는 미국에서 그러한 이북의 전략을 다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북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되겠다. 트럼프가 처음에 김정은을 만날 때만 해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은 김정은이를 만날 필요가 없다. 김정은이를 만날 필요 없고 너 까불을 보낼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응? 이런 거예요. 강아지한테 밥 줄 때도 난 들을래 안 들을래 안 주면 밥 빼서 하는 식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거시적인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거시적인 전략을 세워놓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북한을 자꾸 옹호하고 감싸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아주 고민거리예요. 이런 뭐 여러 가지 전략 자문이지 오곤 하지만 그 고민거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그 고민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기반을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종북 좌파들이 저기 공산화 달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80% 정도 공산화됐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은 아닌 대한민국을 북한 공산화 하겠다는 그 사람들로부터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을 이제 짜는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의 평화적인
폐기 전략은 하나도 통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뭐 우리 조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서장관님도 말씀하셨다만 북한은 세습 체제입니다. 근데 그냥 세습 체제가 아니라 세습 독재 체제예요. 독재 체제가 유지가 되려면 권력을 가져야 돼요. 권력이 없으면 독재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권력의 핵심이 뭐냐? 군사력입니다. 군사력. 그 군사력이라는 것은 지금 국제적으로 볼 때 핵무기밖에 없어요. 그럼 이 핵무기를 양보하면 김정은이는 쉽게 얘기해서 난 내 권력을 양보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는 절대 이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핵회담에서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핵회담에서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이를 굴복시킬 수 있는 전략이 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화적인 협상이 아닙니다. 또 외교적인 협상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군사적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군사적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력전으로 싸우는 군사적인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전술과 전략적으로 부분적인 군사작전만 피는 겁니다. 그 부분적인 군사작전을 피는 것이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김정은이나 김정일을 폭사시키는 겁니다. 이 폭사라는 건 뭐냐? 김정은이나 김정일이가 차를 타고 간다. 그러면 차에다가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죽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죽고 그 앞뒤에 경호하던 사람도. 또 아니면 김정은이가 이 대중 강연을 하려고 큰 운동장에서 지금 강연을 합니다. 그 강연할 때 미국이 공중에서 팍 쏴서 죽이는 거예요. 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자 기술로 쏴서 죽이는 수도 있고 요새는 드론 폭탄이라고 해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날아가는 비행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쏘면은 그걸 날리면 레이더에 감지가 안 돼요. 하치를 못해요. 거기다가 5도의 그 정밀 전자기기를 넣고 거기다가 폭탄을 넣는 거예요. 그 폭탄을 넣어서 강연할 때 가서 팍 쏴요. 그러면 터집니다. 터지면서 그 사람과 그 부근에 있는 사람이 죽는 거죠. 그런 그 기술로 해서 죽여되는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복사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 김정은이가 집에서 자요. 자는데 집에다 자고 있는 집에다 팍 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폭탄이 터지면 다 죽죠. 안 죽어요, 죽어요. 그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미국에서 많은 그 연구를 해가지고 지하 25m, 지하 30, 처음에는 25m, 그 다음에 지하 30m까지 들어가는 폭탄을 이제 개발을 했어요. 급하면 쏴 죽이려고. 밝아요? 그런데 이 정보가 한국의 대통령을 통해서 이북으로 넘어갔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북에서 김정은이가 자기 그 벙커를 15m, 20m 고사했던 걸 딱 30m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30m인지 35m인지. 그러니까 미국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사상 이 무기가 지하 65m까지 내려갑니다. 지하 65m. 근데 문제는 미국이 그걸 죽이겠다는 그런 의사를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딸려 있는 거예요. 그 갖느냐 안 갖느냐 하는 의사를 갖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내가 북한에다가 뭐 쌀도 퍼다 주고 뭐
고우다 포다. 아까 누구 얘기 들으니까 말이야. 제주도에 있는 감들 우리가 못 먹고 있대. 이거 왜 그러냐? 다 입으로 넘어갔다는 거야. 참 이게. 그래서 또 쌀값도 올라갔대요. 왜 올라가느냐고. 그 쌀에다 이불 갖다 줬대요. 과일은 과일 8종 갖다 줘. 자, 남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쌀값이 올라가죠. 네. 쌀값이 올라갔다는 걸 못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느끼시죠? 야, 그럼 그런 짓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에요? 안 들리는데? 아니죠? 이런 걸 우리가 막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북의 핵폭탄을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단순히 군사적으로만 해결해서는 안 되고 정치적으로 또 고단위의 전략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아마 안 들으실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딱 제 자랑 한 가지만 할게요. 제가 스탠퍼드 대학교 후보연구소에 있을 때 레이건 대통령 후보의 전략 자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데 미국의 소련 전문가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수소폭탄을 발명한 에드워드 텔러라는 사람이 유 박사님, 당신이 와서 대성 군사 전략을 좀 봐주십시오 그래. 아니 내가 소련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하냐. 미국에 이제 소련 전문가 기라성 같은 사람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야. 유 박사님은 내가 세미나 같은 거 얘기할 때 보면 기가 막힌 전략적인 분석력이 있더라. 근데 국가의 전략, 군사의 전략, 이거는 분석적인 전략적인 마인드가 있어야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소련을 죽이는 전략을 좀 짜달라. 저는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노벨 경제학상을 탄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저한테 만나고 화를 내면서 거기 부탁하는데 그것도 안 해줘. 막 그 같은 후보연구소에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짠 전략이 뭐냐. 미국이 소련을 핵으로 죽이려고 하면 미국도 죽고 소련도 죽고 같이 죽는다. 그러고 뭐하러 하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소련을 죽이려면 경제적으로 목을 졸라 죽여야. 그래서 경제적 목 잘라 죽이기 전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밀턴 프리드만 얘기가 어느 나라가 GNP의 15% 정도를 소모성 예산으로 쓰면 그 나라는 경제적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으로 하여금 군사비를 그냥 왕창 지불하게 만들어요. 제가 그걸 1980년에 선거 때 제안을 해줬고 1980 당선되고 1981년에 취임식에 자기는 선택하겠다고 SDR 전략을 쓰겠다고. 결국 소련은 9년 만에 망했어요. 그 소련이 미국이 총 한 발 안 쏘고 소련이 망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미국하고 막 싸워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총 한 발도 안 쏘고 북한을 죽이는 전략을 짜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제가 보기에는 이 핵 개발, 핵 확산 금지를 하는 것도 그렇고 북한을 망쳐서 대한민국하고 통일시키는 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준 군사적 죽이기, 폭사 이 전략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육자회담이니 뭐니 굉장히 많은 걸 해왔지만 결국은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왜? 결국은 하나도 이룬 건 없고 이북에 핵무기만 더 많이 만들도록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 군사적인 방법인 북한의 지도자를 혹사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이거는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